자 여러분, This is the man who is brave. 해석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해석할 때 소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면 허잇! 요 행동을 하십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런 쉬운 문장일 때 괜찮지. 아니 그리고 만약에 원어민들도 뭐 해리포터 뭐 이런 소설책을 읽다가 관계대명사 나올 때마다 관계대명사, 과거, 수식, modified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원어민들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것들 나왔을 때 소위 관계사가 나왔을 때 괄호치고 화살표 날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괄호를 치는 게 또 어디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은 한 개의 문장이 한 번만 나오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보세요. Who, that, 참고로 이건 관계사는 아니지만 that.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계사 따위들의 종류들이 나올 때마다 뭐뭐한 뭔데, 뭐뭐한 아이디어인데 뭐뭐를 알고 있는 뭐뭐한 라이터에게 이렇게 가다가 시간 다 지나. 그리고 이건 해석을 하는데 올바른 방법도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법 문제로 만약에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부사 where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헐 허허 라고 해버리면 이걸 쓸 때랑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식으로 그냥 묶어서 퉁쳐버리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which가 맞아? where이 맞아? 혹시 아직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I usually eat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뭘 먹는지가 나오지 않았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틀려버리니? 그래서 말인데 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를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냐면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제대로 된 해석법을 좀 알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을 쓸 때와 이 녀석을 쓸 때랑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완전 불완전 괄호치고 넘기자 라고 하면 언젠간 여러분들의 어법 문제 및 문장을 위한 해석,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문장 해석력이 중요하잖아. 해석이 다른 세상으로 가버릴 거야. 자, 한마디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관계사는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걸로 끝내. 실제 이런 문장 있잖아. 이런 문장 뉘앙스만 살려서 내가 영어로 말해볼게. This is the man who is brave. 이런 느낌이야. 어법적인 기능을 위해서 수식하기 위해서 장착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다시 This is the man who is brave.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석할 수 있게끔 여력을 주는 녀석이 바로 관계사라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됐던 관계부사가 됐던 어떤 놈이 나오건 심지어 접속사가 됐던 왜 쓰는 거야? 귀찮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어떤 종류의 언어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언어지. 우리말, 영어, 일본말, 중국어 다 마찬가지죠. 했던 말을 반복해서 또 쓰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관계에서 왜 쓴다고? 예를 들어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해석 어떻게 해요? This is the man. 이것은 남자인데요. 근데 걔는 용감한 애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되게 귀찮다라는 거야. 뭘 쓰는 게 귀찮아? 아니 굳이 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고 관계를 맺어주는 접속사를 꼭 써야 되나? 아우 귀찮아, 안 쓸래. 아니 굳이 여기에 있는 남자와 여기 있는 히 남자는 똑같은데 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되나? 나 이거 귀찮아, 안 쓸래. 즉 지금 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nd와 he라고 하는 녀석, 관계를 주는 단어인 연결어와 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을 또 쓰는 것이 쉽지 않아, 또는 귀찮아서 난 그냥 한 단어로 바꿀래 라고 하는 게 관계 대명사야.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은 태생적으로 뭐였다는 거야? 근데 라고 하는 관계를 주는 말과 걔가 누구냐면 이라는 말, 이 대명사가 함께 들어가 있는 녀석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후라고 하는 녀석은 수식을 위한 수단이 아닌 뭐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근데 걔가 누구냐면 이거야. 이 작은 습관이 긴 문장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부드러움을 안겨주게 한다고.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어법적으로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닐 거란 말이야. 제대로 된 이해와 해석을 위한 거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This is the man. 이것은 남자인데요.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떤 애야? 내가 아는 애구나 라고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영어로 대화를 할 때도 관계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영화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한번 봐봐. 관계사 나오면 은근슬쩍 좀 약간 생각하는 여유를 주면서 말을 좀 끈다? This is a man who 이 느낌이야. 얘 남자인데 근데 얘가 내가 아는 애야.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에 부드러움을 굉장히 많이 안겨줄 거란 말이야. 즉 관계를 주는 단어인 접속사와 대명사를 퉁쳐서
야 그냥 이렇게 쓰자 라고 하는 녀석인 거죠. 공통점 느껴지시겠죠? 자, 이번엔 관계 부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종류를 하나씩 다 나누면서 어법적으로 기억하는 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해석력이 급선무인 여러분들에게는 다 똑같아요. where 관계부사 왜 써? 귀찮아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게? 요 문장이었다고. 그럼 원래는 어떤 문장이야? This is a place. 이것은 장소인데요. 근데 I was born there.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 근데 귀찮아. 근데 지우고 싶어. 거기서라는 말은 이 장소랑 똑같은 대상이니까 반복하기 싫어. 근데 얘가 수식어 덩어리의 부사죠. 즉, 관계를 안겨주는 접속사와 부사를 한 번에 퉁 쳐서 나는 where를 쓸래 라고 하는 게 관계 부사라고. 자, 정리하죠? 관계사는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근데 그게 뭐냐면 이라는 부연 설명의 준비점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나는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직진으로 쭉 해석하고 싶지, 잡아다 대입해서 집어넣고 직진으로 쭉 해석하는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관계사 앞에 나와 있는 해당하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들 부르지 얘들아?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 선행사라고 하는 즉 명사를 잡아다가 집어넣으래. 그럼 어디다 집어넣고 대입하라는 거야? 관계사 자리에 대입해서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리고 쭉 직진으로 적당하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소리야. 아무리 한 개의 문장에 여러 가지의 관계사가 들어가 있어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이슈 드렸었던 이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여러분들 퍼즈 버튼 잠깐 눌러보시고 요놈하고 요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어법 문제를 해석을 제대로 해서 푼다면 정답이 뭘까를 골라보시면 돼요.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었어요 얘들아? This is the school. 이것은 학교입니다 라고 그냥 여기까지 해석해. 그리고 뭐해? 선행사 잡아다가 관계사 자리에 집어넣고 대입해서 직진으로 쭉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말이 되는 해석의 관계사를 고르시면 돼. 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뒤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녀석이 친절하게 나오면 그때 우리 관계 대명사는 좀 어법 용어는 좀 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 그럼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뭔 소리야? 집어넣고 해석했을 때 목적어처럼 뭐뭐을, 뭐뭐를 로 해석을 하라는 소리야. where는 어떨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where를 사전 찾아보시면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또는 어떤 장소에서 라는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말 그대로 선행사 잡아다가 집어넣고 대입했을 때 그때 뭐뭐뭐뭐에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 해석하니까 어떤 해석이 나와?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지? 이것은 뭐뭐하는 학교. 이게 아니야. 직진으로 해석해. 이것은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를 제가 주로 먹습니다. 학교를 제가 주로 먹어야 된다니까요. 얘는 해석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밑에 있는 건 왜 말이 되는 거야? 이것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주로 식사하는 거겠지. 먹는 행동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실제 정답은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야 된다고. 올바른 해석법을 제대로 아셔야 어법 문제까지 제대로 풀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연습을 한번 좀 해볼까? 자, 실제 기출문제였단 말이야. 자, 요 문장만 여러분들 퍼즈 버튼 누르시는데, 자,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우리말 해석의 번역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정보의 누적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지를 검토하셔야 돼. 이런 느낌 들어 혹시? 당신이 우리 회사에 편지를 쓰셨죠? 뭐 하면서? 불평하시면서. 근데 뭐라고 불평하셨냐면 Your toaster. 너의 토스터기가 있어. 아니 근데 그 토스터기가 또 뭐냐면 네가 오직 3주 전에 구입했던 거야. 그 토스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편지를 쓰셨죠. 이 느낌이 잘 움직여야 돼. 이 문장은 쉬워 얘들아. 이 문장은 쉬운데 자꾸 습관적으로 뭐를 해야 해석이 유들유들해진다고? 뭐뭐 하는 것을 불평하다. 뭐뭐 하는 것을 하는 토스터. 이런 걸 하시다가 정신이 하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 정보 누적하라고. 조금만 더 난이도 올려보자. 자, 또 하나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너의 머리 주변에 둥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거. 그게 엄청난 방법이래요. To ensure. 확실하게 하는. 근데 뭐를 확실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 여기서 대인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엄청난 방법이 될 수 있대. 이게 대략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머리 주변에서 맴맴맴맴 돌아다니게만 유지하는 건 그 아이디어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방법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맴맴맴 돌기만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됐어?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장이에요. 괄호 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다가 근데 이게 뭐냐면 또 가다가 근데 얘는 또 뭐냐면 근데 또 얘는 뭐냐면 정보를 차곡차곡 한 번에 누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더라. 해봐. 작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세요. 근데 누적할 준비해. 그게 누구냐면 즉 어떤 작가냐면 알고 있는 작가야. 근데 이것도 접속사지만 똑같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The only good ideas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근데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떤 아이디어? come to life. 생명력 쪽으로 가게 되는, 즉 살아 움직이게 되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 근데 그게 are the ones. 어떤 것들이래. 근데 그게 또 어떤 것이야? get written down. 쓰여져 있는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래. 어렵지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력이 좋다라고 한다라는 건 어법적 분석을 잘해서 괄호를 잘 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장이야.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도 크게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읽지 않고 한 번에 근데 얘가 또 뭐냐면 근데 또 얘는 뭐냐면 하면서 머릿속에 정보를 차곡차곡 누적하는 게 진정한 해석력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시면 이것보다 문장이 2배, 3배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누적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조금만 난이도를 더 올라가면 여러분 아까 이 문장을 which, where 말고도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in which. 아마 어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와 똑같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다. 뭐 이렇게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법을 위한 어법이 아니고 해석을 위한 해석용 어법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야. 방법은 똑같아. 괄호 치려고 하지 마시고 This is a school. 이것은 학교다. 까지 그냥 해석해. 그리고 which, where, in which 다 상관없어. 다 뭐라고? 근데 잡아다가 관계사 자리에 집어넣고 함께 직진으로 쭉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해석이 나오겠니? 이것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 안에서 제가 주로 식사하는 거겠죠. 뭔지 알겠지 얘들아? in이라는 녀석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에 at which를 쓰면 해석의 뉘앙스가 좀 달라져. 근데 그 학교 곁에서 또는 학교 옆에서 밥을 먹는 거겠지. 또 under which 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 학교 아래에서 밥을 먹겠지. 아니면 over which 근데 학교 위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슈퍼맨처럼 날아가면서 밥을 먹나 보지. 해석이 다 달라진다고. 하지만 공통 분모는 뭐다? 근데 그게 뭐냐면 또는 집어넣고 직진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뉘앙스가 살게 돼 있다. 나는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구분 공부라고 하는 녀석이 끊어 읽기와 괄호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실제 원어민들이 문장을 읽었을 때의 그 언어적 뉘앙스가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정리하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또는 접속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싹 다 뭐로 치환시키면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만 뉘앙스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 잡아다가 관계사 자리에 집어넣고 대입해서 쭉 밀고 나가면서 해석하며 정보를 누적하는 연습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 말고. 그리고 진정한 구문이라는 건 뭐지? 결국 개별 문장 한 문장만 완벽하게 이해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녀석은 뭐죠? 이 문장의 해석이 잘 돼서 다음 문장의 해석이 잘 되면서 문장이 연결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다음 문장도 차분하게 연결이 되며 전체적으로 같은 말 하는 거구나 라는 글 전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구문 공부를 하려는 이유잖아. 그러려면 너무 어법만을 위한 구문 말고 진짜 해석을 위한 것이 구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구문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서 공부하기를 정말 바라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관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